안녕하세요. 다나색가 박전 원장입니다. 예전에 이런 짧은 영상이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모발 이식 수술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 8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기 해당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정말로 그런지 확인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수술 결정을 하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뒷머리 공여부의 모발 상태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식 부위에 충분한 커버력을 기대하기가 애초에 어려운 경우, 결국에 이 모발 이식은 공여부에서 채취하는 모발과 수여부 간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공여부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절대적인 숫자나 컨디션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서 기본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는 모발 이식 수술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꼬임에 넘어가서 수술을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고 내가 몇 모낭을 채취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개, 비절개, 두피 문신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병원에 가야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얘기는 뒷머리 공여부의 면적 자체가 매우 좁을 때, 특히 이 뒤에 목덜미 라인이 유난히 위로 많이 딸려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채취할 수 있는 면적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나올 수 있는 모발의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더라도 비절개보다는 절개식이 어울리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첫 번째 수술은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탈모가 많이 진행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이 가능할지, 또 얼마나 더 채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수술을 계획을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마가 유난히 이 뒤에 확 내려와 있는 경우, 가마가 뒤에 있으면 우리가 모발 이식의 금기라고 하는 노드 7단계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위의 경계선이 아래로 확 내려오게 되거든요. 모발 이식 수술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에 상당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네 번째,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신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앞으로 탈모가 어떻게 진행할지, 얼마나 빨리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나이 기준, 25살 이하는 안 되고 30살 이하는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살 이하는 한 번 더 들여다보자, 25살 이하는 두 번 더 신중하자 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고요. 25살 이하인 경우에도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나 이성관계라는 이런 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때, 또 직업적으로 가수 데뷔한다든지 연기자인 경우,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캐스팅 자체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린 나이에도 수술을 감행할 수 있겠죠. 다만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탈모를 관리하고 약물을 복용해서 기존 모발들을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떠한 재앙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반드시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탈모 예방약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작용이 심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금만 더 약을 끌고 간다면 그 부작용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되지 않는 부작용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 본인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너무 심한 타격을 줘서 약을 복용을 못 하는데 탈모는 엄청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 앞에 조금만 부위만 이식하고 뒤에 탈모의 진행을 도저히 예방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정말로 수술에 신중해야 된다. 자, 여섯 번째는요, 수술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와 환상. 그래서 노후도 6단계인데 나는 완전 정상인이 돼서 새카맣게 되고 포마드를 발라서 머리를 세우고 다니고 싶어, 이런 정도까지 기대를 한다면, 저는 상담할 때 이 표현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의사이지 마법사는 아니다. 하나 모낭을 두 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술은 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 자체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발모벽입니다. 모발을 이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계속 뽑는 경우, 발모벽이 있는 경우는 심으면 다시 빠져버립니다. 다시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심리 행동적인 패턴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장의 수술은 미루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발모벽으로 인해서 탈모가 일어난 부위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원형 탈모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부위에다가 이식을 한다든지, 이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 면역 세포는 내 인체에 침입한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같은 편을 적군으로 착각해서 동그랗게 삥 둘러싸서 포위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아군이 지원을 와도 또 공격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직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확실히 억제가 되어 있고 수술해도 되는 상태인 경우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술 자체가 오히려 트리거가 돼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라고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그 세부적인 거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프리비 롱헤어 모발 이식은 모발을 길게 채취해서 미리 예측해서 보고 정확하게 이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